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오전 또는 아침에 방송될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고 권언, 추악하고 부패한 정권들이 지금 언론을 죽이는 거, 권언 유착 사건. 권은 추악하고 부패한 정권, 문재인 정권이고, 언은 사이비 언론들, 즉 SNS로 갔다가 사기꾼 지모, 이철, 최강욱,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까라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추악한 권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서울지검장 이성윤이가 조사하라.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나는 손을 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랑설레가 많죠. 윤석열이 그만둘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사퇴를 안 한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사표를 안 던진 것만으로도 내년 3, 4월까지는 견뎌야 한다. 유재민 씨한테 감사의 말씀 올릴게요. 유재민 씨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랑설레가 많죠. 검찰 내부에서도 파가 갈리죠. 윤석열이 왜 추미애한테 머리를 쏘겠냐, 항복을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검사장에서 중지를 모아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방패막이를 못 해줬냐. 또 한쪽에서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어? 그 형성적 처분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건 추미애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을 직시했으므로 언젠가는 재확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면 말이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윤석열이는 다행히 견뎌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그럼 여기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은 이성윤이가 검찰총장 될 거 아니에요. 또 요번에 완전히 허수아비 검찰총장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퇴 안 한 것은 다행인데 이런 거죠. 국민들과 또는 일부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세게 부닥치지 그랬느냐. 추미애하고 세게 부닥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세게 부닥칠 시기는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건이 터질 거예요. 앞으로 옵티머스 사건이 그 중에 하나. 옵티머스는 라임 사태보다 더 커집니다. 제 예상에는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나와요. 그때마다 치고 올라갈 거예요. 윤석열은 그때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번에는 1보 후퇴, 2보 전진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이 화두예요. 윤석열이 화두. 이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부패한 이 정권을 치고 가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중앙일보에서 일단 이렇게 기사를 땁니다. 윤석열의 의미심장 5줄 의견. 추미애에 속이는 척, 추미애에 숙이는 척, 속내를 담아서 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5줄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듣기는. 근데 후속 이 해설이 되니까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검사들은 추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에게는 부작위 명령을 추 장관이 지휘권이 없는 수사팀에는 계속 수사하라는 자기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평가를 담은 것이다. 부작위야 자기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돼요. 부작위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다, 내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성적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그죠? 수사지휘권 박탈은 부작위로 총장이 때린 거야. 그죠? 그러감에
지휘권 상실이라는 게 부작위로 쟤네가 뜻하지 않게 윤석열이가 뜻하지 않게 추미애가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계속 수사하라고 자기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법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면 윤 총장은 이미 추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죠? 수사지휘권 박탈은 이미 벌써 추미애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직권 남용했다. 추미애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형성적 처분이라는 말을 일반인들한테 좀 모르겠는데요. 형성적이라는 게 뭘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형성적이라는 게 뭘 만드는 건데 윤 총장은 현재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본인이 의중이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형성적으로 뭘 만들어진 법체계 내에서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서 엉뚱한 걸 갖고 걸고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말해봐야 난 너한테 따르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갖다가 형성적 처분이란 말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형성적 처분이 돼버렸다. 형성적이란 말을 말이야. 추미애가 만들었어. 지 마음대로. 그리고 장관한테 던진 거야. 그럼 총장은 아니 이거 뭐 법전에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를 않는 건데 네가 만들어서 던졌어? 그럼 나는 거부해야 한다는 말을 형성적 처분이라는 말로 박아버려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그죠? 피동적으로. 그죠? 형성적 처분을 했어. 추미애가. 그러니까 지 맘대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상한 걸 갖다 들고 나왔으므로 그러면은 피동적으로 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수사할 수뿐이 없는 상태가 왔어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추 장관의 지휘에 복명복창하며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고는 정부적 메시지다. 정치적인 언어다 이러는데요.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이게 형성적이란 말이에요. 즉 추미애가 지 맘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총장의 지휘권이 없어져 버렸어. 그죠?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가 된 상황이다. 이런 거고 쟁송 절차도 언급하는데 쟁송 절차는 다 아시죠? 소송 절차. 권한쟁의 심판이나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어지만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권한쟁의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추미애 네 말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 이런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어지만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장의 실현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걸 남겨놔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 그죠? 남겨놓고 추미애를 쳐야 한다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쟁송 절차를 언급했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직권남용 수사의 1인자다. 추 장관의 지시가 소송에 붙일 만큼 위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적시했다. 그 다음에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도 의미심장하다. 최강욱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이죠. 추미애의 법무부 알림을 갖다가 유출했고 또 최강욱이가 채널A 기자 이거 권한 유착 사건이죠. 권한 유착 사건을 퍼뜨리고 또 최강욱은 피해자다. 그죠? 그런데 법무부는 말이지 최강욱이 피해자를 갖다 보호하고 그죠? 한동훈이하고 이동재라는 채널A 기자만 잡아내려 그런다. 그죠? 그런데 일반 검사나 윤석열이가 볼 적에 이게 부당한 거다. 그죠? 부당한 거니까 아니 추 장관은 이게 뭐야?
지가 말하는 정사를 갖다가 지는 사, 악나라 사자. 지는 사를 취하고 쥐가 차고 사고 악나라는 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정인데 거꾸로 왔다가 지는 정이고 윤석열을 사라 그런다. 그래서 추 장관은 이걸 갖다가 덮으려고 그러고 오도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 나왔다. 틀린 걸 지시하니까 나는 지휘권이 없어진 거야. 틀린 걸 내가 수사할 수는 없어. 이런 거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은 윤석열이가 한보 후퇴하면서 황명 프레임에 벗어난다. 황명 프레임에 벗어나고 다음을 다지겠다 이거죠.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또 우리가 그 대금 발표나 윤석열이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 언급을 했죠.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당시에 그죠? 박근혜 정권에서 여주로 쫓겨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오면서 화려하게 제기를 하는데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팀장의 직무를 배제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하고 그냥 딱 박아버리죠. 그리고 위법한 지시였다 하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말을 하죠. 그죠? 그걸 갖다가 지금은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윤석열이는 다시는 사실이죠. 근데 이 정권이 오래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칼을 품기 시작했다 하는 거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돈다 그래요. 저도 신문 보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이가 대단히 부담감이 컸다.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증으로 힘든 상황인데 검찰총장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일단은 피해가지만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경우에 이 메시지를 상당히 정무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그렇죠. 그죠? 확 부닥쳐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보다 윤석열이가 더 똑똑하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무슨 보관이 있을 것이다 하고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위법한 지시를 수행한 검찰총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 윤 총장이 실망한다. 장관의 직권 남용을 막지 못했다 하고 검사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검사장들이 말이야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다 모여가지고 힘을 실어줬는데 검찰총장이 말이야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말대로 우리 말 지검장들 말 고검장들 말을 잘라먹었다.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나오죠. 방패막이도 못 대준다. 그럼 이성윤이한테 우리가 어떻게 맞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5줄에 그죠? 5줄에 어렵죠 이게 5줄에 수사지휘권을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 이 말에 다 담겨 있다 하고 일부 검사들은 견뎌줘야 한다. 윤석열이가 견뎌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견뎌줘야 한다. 그리고 이게 총장이 장관의 지휘권이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도 그런 총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부글부글 끓나 봐요. 그런데 총장이 대놓고 지시를 거부하면 여권에서 십자포화를 또 맞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진짜 죽는다 이번에. 그래서 이 사안이 총장 거취와 연계되는 게 어려우니 지금은 참자. 곧 사건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변호하는 그 검찰 간부들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이 5줄에 윤 총장은 추미애가 직권 남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고 형성적 처분이라고 위법이라는 것을 벌써 추미애가 만든 게 형성적 처분이니까 위법이라고 벌써 직시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법무부는 오해를 할 수 없다. 오해를 할 수 있다. 아, 저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겠죠. 법무부들 얼마나 간사한 애들이 많은데. 응? 그리고 지금 이게 부글부글 기자들이 나오는 말이야. 기자들이. 근데 댓글을 올려. 이제 그 검사들 내부 통신망에 그 댓글을 올리면은 대부분들이 추 장관이 잘못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잘못했다는 댓글은 안 달리나 봐요. 추 장관이 잘못했다. 추 장관을 무찌르자 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응? 그래서 계속 터집니다. 근데 이제 계속 터지는 부정부패 사건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요번에 찍어내려고 그랬어요. 사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근데 윤석열 사표 안 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쫓겨나면은 보세요. 조국 쫓겨나니까 추미애 같은 악랄애가 들어오고 희한한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윤석열이 쫓겨나면은 골치 아파요. 우리 미래통합당의 야권이 힘을 회복할 때쯤 됐을 적에 개혁이 되고 정비가 됐을 적에 윤석열은 사표를 던져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